네, 예제 2.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이오드와 저항과 전압원, 네, 전압원 이렇게 있는 거랑 같다고 했었죠. 이렇게 있는 것과 같다고 했었습니다. 네, 이런 회로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과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 전압값이 0.5가 됐다는 거죠. 아까 전에 뭐 8V라든지 뭐 큰 전압값을 갖고 있었던 데 반해서 이번엔 0.5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이 앞서 우리가 다뤘던 예제에서 보게 되면 어땠었냐면 2-0.7 ID의 사인을 보게 되면 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냐를 체크를 했었어요. 예, 리콜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0.5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0.5를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얘는 꺼지게 되는 거죠. 꺼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오픈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등가 회로를 이와 같이 했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도 로드라인을 그려서 그 그린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었죠. 거기서도 봤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원래는 다이오드를 제외한 이 나머지를 수식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VD가 ID 이고 이 교점이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2였었죠. 여기는 R분의 2가 나왔죠.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전압값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ID가 이렇게 같이 덩달아 줄어들게 되죠. 왜냐면 이게 덩달아 줄어드니까. 그래서 평행선이 됐었죠. 평행선을 쭉 가는데 만약에 2가 0.7V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0.7. 더 줄어들게 되면 0.5가 되면 여기가 아이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 생기게 되죠. 따라서 ID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게 맞구나. 전류가 0이구나. 전류가 0이면 저항에도 0V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0.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D는 플러스를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플러스 2 이랑 같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0V니까. 따라서 VD는 얘랑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화번 값, 독립전원 값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전화번 값은 그대로인데 저항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똑같은 회로입니다. 똑같은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I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회로에서 만약에 얘가 고정이다. 컨스턴트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저항이 바뀔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이 고정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고정. 다만 R이 바뀌기 때문에 X절편은 고정이지만 Y절편이 바뀌게 되는 거죠. Y절편이 이렇게 여기도 R분의 2 구분할까요? 여기 R1일 때 R2일 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질 것이고 R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R이 작아지면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위에서 생길 것이고, 이렇게 R이 커지면 교점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되는, 점점 이제 아래로 가는 거죠. R이 커짐에 따라 점점 교점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VD 값은 0.7V가 될 것이고 전류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ID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 끝에 갈 때하고 이쪽에 내려갈 때예요. 먼저 이쪽 끝에 갈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파워의 제약 조건에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이오드가 주어져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좀 저항이 있지만 이 저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항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회로 혹은 회로 이런 기초전자 실험실에 있는 그 저항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W짜리라든지 4분의 1W짜리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죠.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견딜 수 있는 파워를 넘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타겠죠. 예, 실제로 여러분 실험을 해보면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여기가 갑자기 까맣게 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어떤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이오드에 항상 매뉴얼을 보면 데이터시트에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맥시멈 레이팅이 나온다고 했었죠. 거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파워가 나옵니다. 파워가 나와요. 파워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PD, 디서페이션 파워가 있다. 최대 파워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다이오드가 거의 0.7V, 이 정도까지 가면 한 1V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1V로 합시다. V가 1이다. 그러면 I에 흐를 수 있는 것은 I는 VI가 P니까 그죠? VI는 P니까 I는 V분의 P가 되겠죠? 근데 V가 1이니까 P가 되겠죠, 지금 현재.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네. 따라서 요게 예를 들어서 500mW였다. 그러면 얘도 500mA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밖에 흘려줄 수 없다. 그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난 보장 못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한쪽 끝에 갔을 때 얘기죠. 한쪽 끝에 갔을 때. 한쪽 끝에 갔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요걸 넘치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반대 경우 보겠습니다. 반대 경우는 우리가 모델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했죠. 0.7V 그렇죠? 여기가 0.7V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가 만약에 10V였다 5V라고 할까요? 여기 5V였다 어딘가에 있는 5V 였다고 하면 여기서 아무리 직선을 그어도 그쵸? 저항값이 무한대가 되지 않는 이상 딱 붙질 않겠죠. 그죠? 저항이 굉장히 커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V는 0.7이고 I는 0보다 조금이라도 큰 데서 교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델을 쓸 때는 그 모델이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모델이 유효한 범위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실제로는 어떠냐? 우리가 이런 데서 있을 때 이렇게 동작할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커브가 직각으로 생겨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딱 0을 지나게 됩니다. 딱 0일 때 0을 지나고 여기가 대략 0.7이라는 얘기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되면 물론 이런 경우에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값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적은 전류가 흐르게 돼서 그래서 뭐 전압도 같이 줄어들게 되죠. 전압도 줄고 전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꺼진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꺼진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유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example 2.7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오드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실리콘 다이오드이고 하나는 LED입니다. LED인데 빨간색입니다. 우리 지금 텍스트북에서는 빨간색인 경우에는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혹은 이 볼티지가 1.8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원이 12V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회로가 이와 같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요거는 0.7V짜리로 대체를 하고 여기 0.7V짜리 대체를 하고 요거는 LED는 1.8V짜리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지금 두 개가 똑같죠. 예. 이 전류가 0보다 크냐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느냐를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두 개 합치면 2.5V가 되고 외부에 지금 가해진 전압이 전압원이 12V니까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뭐 계산해 보다마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둘 다 켜지는구나. 둘 다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R, 여기 ID 이거 두 개 똑같죠? 요거만 구하면 됩니다. 요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VR이라고 생각하면 ID는 IR인데 그거는 R분의 VR이고 그것은 R분의 어떻게 됩니까? KVL을 적용하게 되면 자, 요걸 알고 싶어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알고 싶으니까 반대로 가도 똑같죠. 마이너스 VK2 마이너스 VK1 쭉 가서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VK2 마이너스 VK1 플러스 2를 한 값과 같게 됩니다. 이 값이 얼마냐? 분자값이 여기 구해져 있네요. 9.5가 됩니다. 그래서 12에서 2.5를 빼니까 9.5가 되겠죠. 따라서 R분의 9.5를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xample 2.8이 되겠습니다. 자, 2.8은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개의 다이오드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다이오드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했는데 서로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꺼지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꺼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꺼지든지 간에 어쨌든 그 회로에서는 전류가 끊어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왼쪽이 끊어져도 끊어지는 거고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이 끊어져도 어쨌든 끊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둘 다 끊어진 걸로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좀 난감해지게 되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먼저 얘를 어떻게 됩니까? 0.7V짜리로 대체를 하겠죠. 그죠? 여기에 지금 12V가 있고 이렇게 0.7 이렇게 0.7 저항 이런 회로하고 같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7 플러스 마이너스 0.7 R 지금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ID1 ID2 이렇게 해도 되고 전류는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ID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켜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VR이라고 할까요? 예. 그럼 ID는 여기 흐르는 IR하고도 같죠.
또 I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ID는 R분의 VR인데 VR은 여기서 시작해서 플러스 0.7, 마이너스 0.7, 플러스 10이니까 이거 두 개 캔슬해서 없어지고 1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양수가 되겠죠. 그럼 켜지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거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이걸 ID1이라고 할까요? ID2라고 합시다. ID2는 ID1인데 마이너스 ID1인데 아이고. 마이너스 ID1이니까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ID2가 0이 돼버리니까 ID1도 덩달아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껏 이렇게 구했으나 이것이 다시 리셋되고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얘도 0. 자, 그럼 얘가 0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0.7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하면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example로 몇 쓰였었죠? 네,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요것을 해석할 때 다이오드에 적용했던 모델은 어떤 겁니까? 0.7V에서 수직으로 딱 되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 거죠. 적용해서 이런 모델을 적용을 해서 풀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모델이 유효한 것은 주로 이런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이나 이런 영역에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일 때는 원래는 이렇지 않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상하다. 원래는 이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원래는 이런 거죠. 예. 원래는 이런 거다. 그리고 이 커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i가 0이 되는 이게 액츄얼이라고 합시다. 실제라고 합시다. 액츄얼 커브라고 하면 얘는 i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떨 때밖에 없냐면 v가 0이 될 때밖에 없어요. 딱 원점일 때밖에 없어요. 원점일 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있죠. IS가 있죠. 아주 작은 피코암페어 단위.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요새같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을 때는 꺼져 있을 때 꺼져 있을 때 이 전류가 작아야지만 배터리를 조금만 잡아먹을 거잖아요. 자, 어쨌든 액츄얼 커브는 이렇다는 거죠. 따라서 0.7V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해 봤더니 ID가 0이기 때문이죠. ID가 0일 때는 요때밖에 없어. 실제 0.7V가 아니야 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되는 것은 오리진일 때밖에 없어. 이런 거죠. 네. 따라서 여기가 0.7이 아니고 0V로 바뀌어야 된다. 0V로. 0V. 쇼트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회로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양단의 전압은 0이겠죠. 왜냐면 i가 0이니까. 여기 전압은 V는 0이 되겠죠. VR은 0.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거랑 같겠죠. 네, 지금은 편의상 이쪽의 다이오드 사인이나 이쪽의 다이오드 사인이나 똑같은 식을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12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원래 다이오드의 방향
존중해서, 아이고, 원래 다이오드가 우리가 요렇게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VD2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VD2 프라임은 마이너스 12V가 되겠죠. 네. 그러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점 그를 볼까요?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네, 다이오드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양쪽에 지금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전화번을 그냥 전화번의 그림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회로를 다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싹 지우고 이 부분에 0.7V짜리 전화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네, 이건 뭐 체크해보나 마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0V 취하고 0V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여기 0.7V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플러스 10 플러스 5가 되니까 플러스 15V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플러스 15V가 있고 그리고 저항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 회로는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0.7V가 될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게 0.7V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감이 좀 안 올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